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8번 넘버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회로도에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에서 요하는 역량인 기구와 기구 간의 결선을 용이하기 위해서 작업해주는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로도를 상에서 이런 문자, 곧 기구의 이름이 되겠죠. 기구와 또 그 기구의 기호들, 그리고 그 기호의 단자와 단자 간에 이렇게 선으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로도에 맞게끔 실제 기구상에서 어떤 포인트와 또 회로도의 어떤 포인트 간에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야 될 이 포인트들을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번호가 될 겁니다. 이 단자의 번호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번호가 그 기구에 표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구 번호를 보고 선과 선을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결선도를 보면 각 기구의 내부에 어떤 형태로 선이 연결되어 있고, 기호를 통해서 기능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이런 기능들을 기호로 표기했고, 또 이런 기능을 표현했습니다. 각 기능마다 여기 동그란 표시가 있죠. 이걸 이제 단자 또는 핀이라 그러는데,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혹은 연결시켜주는 이런 단자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로도를 보고 회로도상의 그 기호와 또 기구의 명칭을 내부 결선도에 맞춰줘서 그 해당되는 기구의 기호의 번호를 양쪽 단자에다가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각 기호에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기구가 사용되는 용도, 그리고 번호를 매기는 방법들을 먼저 익혀야 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구 내부 상의 결선을 표현한 이 내부 핀 번호를 통한 넘버링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옐로우 램프가 되겠죠. 램프는 기구 특성상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자의 선을 들어가고 나가게끔 결선 작업을 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전원만 인가시켜주면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방향성이나 순서 상관없이 결선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기구의 특성은 어떠냐면 이 제어함이라는 핀 번호가 있는 기구들이 배치한 곳의 외부에 놓이게 돼요. 이렇게 외부에 기구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 제어함 안은 이런 기구들, 핀 번호가 있는 기구들로 배치가 되고요. 제어함 바깥에는 핀 번호가 없는 램프와 같이 혹은 버튼과 같은 이런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자대 상에서 넘버링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기구들은 내부에 있는 기구와 회로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선이 되게끔, 연결이 되게끔 구현해 줘야 되는데요. 외부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내부에 있는 기구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이 까만색 표시 선들이 관이 되겠는데요. 내부에 있는 기구를 관을 타고 내려와서 이 기구에 또 바로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이런 단자대라는 기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되도록 시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중간 매개체인 단자대에 연결해서 결선하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넘버링을 한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요 단자대 번호를 매겨줌으로써 각 기구 간의 결선을 할 때 중간에 거쳐야 될 단자대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기구 내부에 있는 내부 결선도를 통한 핀 번호 매기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기구 내부 핀 번호와 그리고 제어함 외부에 있어서 따로 핀 번호는 없지만 단자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기구상에 단자 번호를 매기는 거 하나,
이렇게 넘버링은 두 가지를 해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제어함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사이에 결선을 위한 단자대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요 제어함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자, 나누었을 때 요 상부에 해당되는 기구들, 또 하부에 있는 기구들을 구분시켜 주는데, 상부에 있는 기구들은 상부 단자대와 결선을 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단자대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기구들의 단자와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쪽 아래쪽을 식별하기 위해서 A, B로 이렇게 식별자를 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선을 쭉 타고 가다가 제일 먼저 걸리는 관 아래쪽의 기구들이 지금 푸시 버튼 2예요. 자, PB2라는 걸 인지하고 회로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PB2에 해당되는 게 회로도상이 여기 있죠. 여기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가닥선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A에 1번과 2번의 PB2의 두 단자와 결선을 위해 지정해 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또 여기 관에 걸리죠. 아래쪽에 보면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레드 램프가 있고 또 여기 그린 램프가 회로도상에 있죠. 회로도상에 결선되어 있는 방식은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 위쪽 단자는 선이 또 다른 기구의 핀 번호와 결선을 위해서 나가게 되겠죠. 단자대로. 그럼 총 세 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선을 우리가 공통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실 때면 공통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혹시 현장에서는 점프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 선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레드 램프, 그린 램프의 단자는 총 4개가 될 겁니다. 각 기구마다 2개씩 2개씩 4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레드 램프의 단자가 하나, 둘, 또 그린 램프의 단자가 하나, 둘. 실제로 이 컨트롤 박스를 열어보면 단자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4개의 단자라는 거는 각 단자마다 선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밖으로 빼줘서 이 단자에 결선되어질 다른 단자대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점프선, 이 공통선을 묶게 되면 네 가닥이 아니고요. 레드 램프의 한 단자, 또 그린 램프의 한 단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컨트롤 박스 내에서 공통선을 잡아주고 한 가닥 선만 외부로 빼내주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네 가닥 선으로 결선을 위해서 빼내주고 또 결선 작업을 해주는 거랑 또 세 가닥 선으로 선을 빼고 또 결선 작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작업 속도면이나 또 작업의 정확도 또 편의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험에서도 그렇고 공통선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들은 공통선으로 묶어줘요. 그러면 생각 드는 게 이렇게 공통선으로 묶어도 선을 한 가닥 한 가닥 빼주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전류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레드램프의 한 단자로 흘렀다가 요 공통선을 통해서 또 다시 또 그린램프로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류가 교류니까 양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든 나가든 이 공통선에 의해서 각각의 레드램프와 그린램프의 이 회로도상처럼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박스 내에 간단하게 두 단자를 선으로 연결시켜주면 이 전체 작업이 다 가능하기에 효율적인 공통선을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요. 우리가 단자대 번호는 3개의 단자대만 지정해주면 우리가 결선하는데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번, 5번, 6번까지 잡고요. 자, 그 다음 또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치는 선이 여기가 되겠죠. 3번은 이쪽 보면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TB1을 한번 회로도상에 찾아볼게요. 터미널 블럭의 줄임말인데요. 여기 있네요. L1, L2, L3 우리가 3개의 상이 될 거고요. 그 상에 해당되는 220V의 주 전원이 됩니다. 그래서 TB1이라는 거는 주 전원 단자고요. 실제로 범례를 보게 되더라도 TB1은 전원이라고 해서 단자대 4핀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가닥씩 총 4가닥의 선이 결선이 될 거고요. 이 선들이 단자대로도 4가닥 선이 그대로
인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단자대 번호를 매길 때는 이 TB1이 이 제어함의 센터에 있습니다. 이 센터 부분에 TB1이 위치하게 되고 주전원 케이블이 센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자대 번호를 매길 때도 우리가 결선에 용이한 단자대의 센터 부분에 해당되는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단자 번호를 할당해 줍니다. 이 단자대는 10핀, 10핀, 20핀 단자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원 단자대는 넘버링 한다. 자,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쭉 가다 보면 화이트 램프, 옐로 램프가 있네요. 화이트 램프와 옐로 램프를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한 가닥이 이렇게 나갈 거고 또 옐로 램프도 한 가닥 나가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도 이렇게 공통선으로 묶여져 있네요. 자, 여기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단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묶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어떤 기구 사이에 공통선을 묶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묶을게요 라는 게 이해가 될 건데 이렇게 회로도상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중간에 다른 기구들이 지금 결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공통선으로 묶여도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회로도에서 이 선을 이 결선하는 이 의미는 이 순서가 아닙니다. 여기 EOCR에 여기 있는 한 단자 선과 결선되어 있는 이 부분과 또 옐로 램프의 이 부분이 순서대로 여기서 전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순서로 전류는 X1으로 갔다가 그 다음 X2로 갔다가 전기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데는 지금 회로도상에 있는 이 결선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 순서대로 흐르지가 않아요. 회로도에서 말하는 이 각 기구마다 선이 연결된 거는 표기된 이 문자에 해당되는 기구들을 빠짐없이 서로 연결하라는 의미지 어떤 순서로 연결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류가 이 순서로 흐르지가 않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분기되겠죠. 여러 갈래로. 전선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분기가 됩니다. 이렇게 분기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분기되는 순간 쏟아지잖아요. 그죠? 쏟아지게 될 겁니다. 어떤 순서로 이쪽 갔다가 그 다음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전류가 확 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의 전기에 흐르는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s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의 흐름처럼 어떤 부분까지 갔다가 그 다음 거기서 분기가 돼서 다른 부분으로 갔다가 이런 식의 순서의 개념이 아니고 한꺼번에 쭉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상에 선만 연결되어 있다면 모두 전기가 한꺼번에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와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을 거쳐서 전류가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회로도는 모든 이 각 단자를 빠짐없이 선으로 연결을 하세요라는 정도의 의미지 결선 순서나 전류가 흐르는 순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강의 영상 중에 제어함, 결선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 혹은 이 위쪽 부분을 결선할 때 이 회로도상의 순서로 결선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결선했다가 아주 지그재그로 결선합니다. 단 각 기구 간에 빠짐없이 최단거리로 결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옐로 램프와 화이트 램프가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가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이 컨트롤 박스 상에서 묶어주면 된다. 공통으로. 쉽게 여기서 이렇게 열어보면 컨트롤 박스가 있으면 화이트 램프, 옐로 램프를 가까이서 묶어주고요. 각각의 단자로 가서 단자대로 연결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단자 번호가 할당되겠죠? 한 칸 띄우고요. 14, 15, 16번이 될 겁니다. 상부 단자대는 다 넘버링 했습니다. 이제 하부로 넘어가 볼게요. TB3, TB4, TB2가 있죠. 찾아볼까요? TB2와 TB3는 전동기 쪽 단자대가 되겠죠. 총 4핀의 결선이 이루어지고요. TB2, TB3 쪽은 4가닥의 선을 할당해주면 됩니다. 자, 단자대 번호는 총 4개가 되겠죠. 1, 2, 3, 4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쭉 가다 보면 TB4가 되겠죠. 이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관의 순서는. 이 관의 순서를 지켜야지
단자대 쪽과 결선을 할 때 서로 꼬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은 요 TB4가 될 겁니다. TB4는 회로상에 기호가 없네요. 자, 그러면 범례로 올라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TB4라고 해서 LS1, LS2가 있죠. 리미트 스위치 두 개가 될 겁니다. 압력 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총 4핀 단자대의 리미트 스위치 LS1을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LS1이 두 개의 단자, LS2가 두 개의 단자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총 4가닥의 선이 나가야 되겠죠. 4번까지 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주고요. 그 다음 또 만나는 게 여기가 되겠죠. TB2는 앞에서 했죠. 전동기 쪽 단자대가 될 거예요. 자, 4개의 단자 번호를 할당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9번까지 했죠. 그러면 11번부터 할게요. 우리가 단자대를 2개를 씁니다. 10핀, 10핀, 20핀. 두 번째 단자대가 이 오른쪽 편에 관과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자대의 첫 번째 핀 번호인 11번으로 단자 번호를 할당해 줍니다. 자, 그 다음 PB0, PB1이 남았죠. PB0, PB1입니다. 회로상에 보게 되면 PB1은 여기 있고요. PB0가 여기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이 막힘없이 연결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기구들의 결선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단자와 이 단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박스 안에 있는 인접한 요 두 개의 단자가 공통선으로 묶고요. 그래서 총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14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 16, 17, 자, 18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자, 요 단자대 번호를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넘버링에서 얘기했던 내부 결선의 핀 번호까지 회로상에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상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1이 되겠죠. TB1은 우리가 아까 단자 번호를 매겼었죠. 이쪽에 있죠. 그래서 요 번호를 매겨주면 자, TB1입니다. 상부 쪽이죠. 그래서 A라고 지칭하고요. A에 9번, 10번, 11번, 1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B1에 해당되는 거를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TB1에서 좀 내려가 보면 MC12라는 문자가 보이죠. 이건 이제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따로 핀 번호가 없어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1차 측 결선을 해주고요. 또 아래쪽을 우리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또 순서대로 회로도에 맞게끔 결선해주면 됩니다. 따로 핀 번호는 없습니다. 자, MC12 밑에 내려가면 EOCR이라는 이런 기호와 문자가 보이죠. 자, 요 기호와 동일합니다. 우리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는 시험장 가면 지급이 되는데요. 자, 요 결선도를 보게 되면 요 기호와 요 기호와 동일하죠. 그래서 요 기호에 있는 위쪽에 단자들의 번호를 그대로 따라서 표기해주면 1, 2, 3번이 될 거고요. 또 이 기호의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서 표기해주면 7, 8,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번호를 결선도를 보고 매겨주면 되고요. 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MC1, 2가 있죠. 두 대의 MC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기구들은 요 번호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기 기구라면 그 핀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넘버링을 해주면 됩니다. 요 기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보면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윗단에 1, 2, 3으로 번호를 매기고요. 또 아래쪽은 7, 8, 9가 되겠죠. 7, 8, 9가 될 거고요. 요 번호와 동일하게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같게 됩니다. 자, TB2하고 TB3 또 보이죠? TB3는 여기 있네요. B1, 2, 3, 4. 그죠? B1, 2, 3,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TB2는 11, 12, 13, 14가 되겠네요. 그죠? 11, 12, 13,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매겨봤고요. 주회로 쪽은 공개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결선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매기는 부분, 또 번호를 매기는 부분에서 결선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퓨즈를 기점으로 보조회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퓨즈도 MGCB와 동일하게 넘버링은 따로 없습니다. 단 이 1차 측, 요 포인트가 되겠죠. 이쪽 결선은 갈색과 회색이라는 거, 그리고 뒤쪽 2차 측부터 우리가 보조회로 선인 1.5 스퀘어짜리 황색을 가지고 결선한다는 거를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말씀드리면, 실제 작업할 때 퓨즈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회로도상에 눕혀져 있는데 위쪽이 왼쪽 부분이 될 거고요. 아래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고요. 보조회로 쪽에 넘버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회로를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는 기호들은 그 기구의 전원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은 아래쪽 기구들의 스위치 부분, 우리 스위치라고 하면 이제 전류를 흘려줬다가 끊어줬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스위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링 할 때는 먼저 아래쪽의 전원 부분을 마킹을 하고요. 이 기구에 해당되는 스위치 부분을 찾아서 같이 마킹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빠뜨리는 기구에 스위치가 없도록 이렇게 마킹해서 넘버링 해주면요. 아래쪽이 전원부니까 내부 교순들을 보면 이렇게 전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번호를 그대로 가져다가 기입해 줍니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 기구의 코드를 가지고, 이런 코드를 가지고 플러그에 꽂아줬을 때 우리 순서 상관없이 꽂죠. 교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전원부의 번호도, 이 단자도 바뀌어도 된다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다는 얘기는 서로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드를 꽂을 때 이 핀을 바꿔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12번, 6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기호가 있죠. 자, 이 기호도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그란 표시가 단자예요.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이고 또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단자입니다. 이 단자에 이 선이 지금 붙어 있어요. 자, 이 선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그대로 흘러가겠죠.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선이,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 단자와 단자 사이에 선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요거는 비접점, 브레이크 접점이라고 합니다. 전류를 끊어준다고 해서 비접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기호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근데 이 기호,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일을 해주게 됩니다.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아르바이트 접점, A 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붙어있다 단자에 떨어져 있다를 가지고 A 접점, B 접점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요 B 접점에 해당되는 거를 내부 결선도상에서 찾아보면 여기 붙어 있네요. 4번과 10번으로 그 선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단자에 선이 붙어져 있습니다. B 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4번, 10번.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단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A 접점이라고 그랬죠. 5번과 따라가 보면 여기 선이 있죠. 선에 의해서 10번과도 A 접점을 이루네요. 자, 그렇다면 10번의 입장에서는 4번과도 B 접점, 5번과도 A 접점 공통으로 쓰이네요. 뭐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선 때문에. 이 선을 우리가 공통선이라고 하고요. 이 10번을 공통단자라고 합니다. 자, 회로도상에 보더라도 요 단자와 요 단자 사이에는 지금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게 이제 공통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선에 해당되는 단자가 공통단자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쪽에 핀 번호는 10번이 되겠죠. 이쪽도 10번이 될 거고요. 여기가 10번이면 B접점에 해당되는 상대편 번호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될 거고요. 또 여기가 10번이면 또 반대쪽 번호는 A접점을 이루는 5번이 되겠죠. 방금 제가 6번, 12번, 12번, 6번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 공통선으로 묶여있는 내부 결선상의 공통단자는 바꾸면 안 됩니다. 10번, 4번, 4번, 10번 하면 안 돼요. 10번, 4번으로 고정된 겁니다. 10번, 5번으로 고정됐어요. 이 공통선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옐로 램프입니다. 그리고 아까 레드 램프랑 같이 선이 연결됐었죠. 자,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은 이렇게 제어함 외부에 있는 배관 배치도상에서 우리가 단자 번호를 매겨봤어요. 4번, 5번, 6번이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번호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4번인데 상부죠. 그래서 A라고 표기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A의 4번입니다. 4번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A의 5번입니다. 그리고 요 레드램프 쪽 이쪽 부분은 A의 6번이 되겠죠. 그래서 A의 4번, 5번, 6번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X의 1입니다. X의 1, X의 1이 될 거예요. 자, X의 1 부분은 내부 결선도상에서 8핀 릴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전원부라 그랬죠. 여기 AC 220V 전원부가 될 거예요. 2번, 7번. 그래서 여기 2번과 7번으로 그렇게 넘버링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단자가 떨어져 있죠. A 접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 있겠죠. A 접점. 3번과 1번이 되겠죠. A 접점은. 그래서 1번, 3번. 그리고 이쪽은 붙어 있죠. 단자에. B 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붙어 있는 건 여기네요. 1번, 4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1번, 3번 써서 1번이 공통으로 사용해서 이미 썼습니다. 이쪽이 하나의 A 접점, B 접점 해당되는 묶음이 되겠죠. 여기서 공통으로는 사용해도 돼요. 공통선으로 1번으로 해서 3번, 4번은 회로상에 우리가 EOCR처럼 이 공통으로 묶여져 있으면 A 접점, B 접점, 3번, 4번 다 써도 되는데 지금 요 릴레이 1의 A 접점과 B 접점은 떨어져 있습니다. 공통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1번, 3번을 썼으면 이쪽 편 접점 부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쪽 편에는 8번이 공통이죠. 공통으로 묶였고 그리고 붙어있는 접점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 8번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고요. 공통으로 릴레이가 묶여있으면 EOCR 요 부분처럼 막힘없이 단자들끼리 묶여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1번을 써서 3번, 4번 다 같이 활용 가능하지만 EOCR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 현재 회로도상의 릴레이의 접점 부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A 접점을 썼다면 이쪽 부분에 B 접점을 써야 되고요. 이쪽 부분에 A 접점을 쓰면 이쪽 부분에 B 접점 서로 분리해서 넘버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X1과 동일한 X2의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두 대의 릴레이란 얘기예요. 핀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기 5번, 8번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B접점이니까. 예. 내부 결선도 보셔도 되고 여기서 썼던 걸 그대로 동일하게 A접점 1번, 3번이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MC1입니다. MC1, MC2를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두 대의 전자접촉기가 사용됐죠. 그래서 동일한 핀 번호를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같이 넘버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C는 전자접촉기, 마그네틱 컨택트의 주인 말이에요. 여기 전원부가 있죠. 6번, 12번으로 배정됐습니다. 할당됐기 때문에 여기 MC1에도 6번, 12번 혹은 12번, 6번 다 됩니다. MC2도 같이 동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같이 매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MC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MC1, 2가 있죠. 이 부분도 지금 둘 다 A 접점이죠. 여기 A 접점 있네요. 번호는 4번, 10번이죠. 그래서 4번, 10번으로 동일하게 번호를 매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도 두 대가 사용되었네요. T1, T2 같이 매겨주도록 할게요. T1, T2, T1. 자, 타이머 부분은 이쪽이죠. AC 220V 2번과 7번 부분으로 번호가 할당됐고요. T1 부분 2번, 7번 그리고 2번, 7번으로 전원 단은 매겨주고요. 지금 1, 2라는 건 두 대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구들은 핀 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겨주면 돼요. T1도 A 접점이죠. 자, 여기 있네요. 떨어져 있는 접점 3번과 1번, 1번과 3번이네요. 마찬가지로 T2도 똑같이 매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기 삼각형 모양인 선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 같은 경우는 그 기구의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선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삼각형 표시는 기구의 전원이 인가되고 우리가 선정한 시간, 타임에 의해서 딜레이를 주고 그 다음 이 접점이 붙게 돼 있어요. 3초라고 내가 세팅하면 3초 뒤에 이 스위치가 붙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한시 접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호상에 여기 6번과 8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동일하게 T1도 6번, 8번 두 번째 타이머도 6번, 8번으로 이렇게 매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그린 램프와 화이트 램프죠.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우리 앞에서 단자대 번호를 매겼었죠. 4번, 5번, 6번입니다. 상부니까 A에 4번, 5번, 6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겼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PB0, PB1, PB2 리미트 스위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건 외부 기구로서 단자대 번호를 매겼었죠. 그래서 보면 TB4로 6789로 매겼습니다. 하부 단자대니까 이쪽에 B에 6이 될 거고요. 7, 또 B에 8이 될 거고요. 여기는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 PB0와 PB1은 지금 이렇게 선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막힘없이 연결됐어요. 이건 이제 공통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하부 단자대니까 B에 16이 될 거고요. 이쪽은 17, 그리고 여기는 18이 될 겁니다. B에 18. 자, 이렇게 매겨지고요. PB2 남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A에 1, 상부 단자대죠. A에 2. 자, 이렇게 넘버링을 해보았습니다.